네, 맞습니다. 판사님, 남들은 복이라고 하는 그놈의 건강, 그게 지난 50년 동안 저를 죽여온 흉기였습니다. 참말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나이에 이혼하려는지, 제가 겪은 장수 감옥의 지옥이 어떤 것인지 판사님께서는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오늘 사연은 정말 기가 막히지만 응어리를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건강이 아내에게는 지난 50년간 생지옥이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과연 1년 내내 아프지 않은 건강왕 남편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판사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원고 박정숙 씨, 남편분의 건강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준다는 겁니까? 단순히 성격 차이라면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이 아파서 병수발하느라 등골이 휘는데 저 여편네는 복에 겨워서 헛소리를 하는 거랍니다. 저는 정말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데 사람들은 속내도 모르고 그저 남편이 건강에 좋지 않냐며 웃습니다. 판사님, 저 영감의 말이 맞습니다. 저 사람은 괴물처럼 건강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건강이, 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 건지. 저 영감은 자신의 힘을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건강한지, 악력이 얼마나 센지, 근육이 얼마나 단단한지 매일 밤 제 몸을 샌드백 삼아 악력 측정기 삼아 확인합니다. 아프다,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면 엄살 피우지 말라며 더 세게 쥐어뜯었습니다. 이 영감의 건강은 지난 50년 동안 제 피와 골수를 빨아먹고 자란 것입니다. 저 사람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제 수명을 훔쳐가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흡혈귀입니다. 저는 밥 한 끼도 제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제가 새벽부터 고아낸 사골국을 두고 기계가 돌면서 쇠가 닿으면 음식에 기가 죽어. 정성이 들어가야 약이 되는 거야. 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제가 땀 흘려 준비한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고 에이 퇴, 이게 뭐야? 흙맛이 나잖아. 내가 나 늙었다고 무시해서 대충 하는 거지. 하고 뱉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겨우 국물만이라도 먹으라고 하면 밥 먹자. 국물이 좀 묽은데. 어제 몇 시간 고왔어? 가스비 아낀다고 불 일찍 끈 거 아니야? 라고 캐물었습니다. 당신도 고기 좀 먹지 그래. 라고 해서 수저를 들면 당신은 고기가 소화가 안 되잖아. 라며 제 목까지 뺏어 먹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더덕을 잘 두들겨 묻히지 못하자 야, 이 여편네야. 내가 더덕은 부업하듯이 두들기라고 했지. 이게 질겨서 먹겠어? 내 이빨 상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라고 호통쳤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라고 변명하자 그는 나이 70 먹고 밥 하나 제대로 못 차려. 내가 이제 늙어서 수발 좀 들라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어? 힘드냐고. 내 몸이 내 재산이고 내 건강이 곧 집안의 기둥이야. 내가 쓰러지면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매번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거나 아니면 저 인간이. 남편은 늘 밖에 나가서 어이, 박 사장, 나야. 오늘 북한산 코스 알지? 내가 오늘 자네보다 먼저 정상 찍으면 술값은 자네가 내는 거야. 으하. 하고 자신의 건강을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형님. 형수님은 좋으시겠어요? 남편분이 이렇게 청춘이시니 밤에도 외롭지 않으시겠어. 라며 맞장구 쳤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상우가 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요즘 강남에서 유행하는 활력 비타민입니다. 이거 드시면 10년은 더 젊어지신대요. 라고 약을 건네면 남편은 그래.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다.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지. 내 짐 안 되려면 내가 무조건 건강해야 해. 라고 의기양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깎은 과일을 보며 어머니 과일 좀 예쁘게 깎으세요. 이게 뭐예요? 먹을 게 없게 다 깎아버리시고.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얘야 상우야 나 요즘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라도 좀 받으면 안 되겠니? 지난번에 넘어진 뒤로 통 낫지를 않는구나. 라고 하자 며느리는 어머님도 참 지난번에 파스 사다 드렸잖아요. 병원 가봤자 의사들이 노화라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해요. 괜히 돈만 쓰고 독한 약만 지어준다니까요.
아버님 좀 보세요.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드시니까 저렇게 건강하시잖아요. 어머님도 아프다 하지 마시고 동네 산책이라도 좀 다니세요. 라고 했습니다. 딸 지민이도 맞아요. 어머니, 친구들 부모님 보면 병원비 때문에 자식들 등골이 휘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건강하신 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어머니는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 수발 안 들어도 되잖아요. 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그럼 내가 누구냐? 천하의 김덕수다. 너희 유산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려면 내가 병원비 안 쓰고 악착같이 모아야지. 안 그러냐? 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들은 저희는 유산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두 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소원이죠. 라고 위선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오늘따라 힘이 넘치네. 상우 처가준 약이 효과가 좋은가 봐. 이리 와. 여보. 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여보, 나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발. 이라고 피하자 그는 남편이 건강하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핑계야? 자식들 말 못 들었어? 내가 건강한 게 집안의 복이라고. 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이 지옥 같은 장수가 제발 끝났으면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아침에 제가 실수로 그릇을 깨자 그는 아침부터 재수없게 뭘 깨먹었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나이 먹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왜 아침부터 소란이야? 칠칠하지 못하게 걷지도 못해. 라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여보,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119를 좀 불러줘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뭐 119 미쳤어. 구급차 그 삐뽀삐뽀 하는 소리 나면 동네 사람들 다 쳐다봐. 집값 내려가게 무슨 망신을 시키려고 그래. 그냥 좀 삔 거 가지고 엄살은. 에이, 재수옴 붙었네. 나 오늘 산악회 임원들이랑 설악산 가기로 한 날인데 버스 대절 다 해놨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라고 제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보,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줘요. 제발. 이라고 하자 그는 거기 가만히 누워있어. 내가 가서 파스랑 안티프라민 꺼내줄 테니까. 그거 바르고 찜질이나 해. 뼈 다친 건 시간 지나면 다 붙어.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반매다가 다리 부러져도 된장 바르고 일만 잘하셨어. 당신은 너무 귀하게 커서 참을성이 없어. 참을성이. 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챙기며 나 2박 3일로 가는 거 알지? 괜히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징징거리지 마. 상우 녀석 요즘 사업하느라 바쁜데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알아서 찾아 먹고. 라고 말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구나. 개나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구나. 이렇게 바닥에 쓰러져 똥에 범벅이 된 채로 고독사하는 걸까? 살아서 저 인간이 떵떵거리며 사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 병원에 가야 해. 돈이 필요해.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비상금이. 저는 고통을 참고 기어서 남편 침대 밑에 숨겨진 나무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내 보물 아무도 못 건드려. 라고 적힌 상자 안에는 현금 뭉치라도 있다면, 아니 통장이라도 있다면 택시를 불러 병원에 갈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는 현금 대신 낡은 수첩과 통장 여러 개, 그리고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우리가 늙어서 병들면 그 돈 누가 대줄 거야?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라며 저에게 돈을 숨겨온 이유가 이 수첩에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에는 10월 5일 미스 김이 내 허벅지를 만지며 40대 같다고 칭찬해줬다. 역시 흑염소 진액이 효과가 있다. 오늘 기분이 좋아 팁으로 30만 원을 줬다. 11월 12일 읍내 다방 마담이 오빠는 어쩜 이렇게 힘이 좋냐고 매달렸다. 집에 있는 쭈구렁 할망구랑은 차원이 다르다. 냄새나고 징징거리는 여편네. 밥 차려주는 것만 아니면 진작 내쫓았을 텐데. 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상속 계획이었습니다. 상속 계획. 상우 그놈 사업한다고 내 돈 탐내는데 어림없지. 내 돈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다. 죽기 전에 이 집도 팔아서 실버타운 특실에 들어갈 생각이다.
할망구목. 밥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 혹시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수첩이랑 통장은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내 비상금 3억. 이건 내 저승 노잣돈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찬밥 먹고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그 매질을 견디며 살았나?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아버지 가방 놓고 가셨대서 가지러 왔어요. 저는 이 비참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수치심과 어쩌면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이 증거는 이 수천만큼은 저들에게 뺏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야? 세상에 이게 무슨 냄새예요? 오줌 싸셨어요? 라며 코를 막았습니다. 저는 태연아, 나 좀 119를 좀 불러다오.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 라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119를 부른 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님 댁인데.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똥 범벅이고. 아버님은 여행 가셨대. 글쎄, 노인네가 혼자 계시다가 넘어져서 며칠 방치된 모양인데. 아, 냄새나 죽겠어. 진짜 119를 부를 테니까 당신 빨리 병원으로 와. 짜증나. 오늘 피부과 예약해놨는데 다 취소해야 하잖아.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대로 죽어서 저 집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으면.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는 보호자 됩니까?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단순히 다리 골절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우가 다리가 많이 부러졌나요? 수술하면 낫는 거죠? 라고 묻자 의사는 왼쪽 경골과 비골이 완전히 복합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여기를 보시죠. 갈비뼈 5번, 6번 그리고 팔뚝의 잡뼈. 이건 예전에 부러졌다가 기형적으로 붙은 흔적들입니다. 한두 번 다친 게 아니에요. 라고 날카로운 눈으로 상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그리고 심각한 영양실조입니다. 요즘 시대의 70대 노인이 체중 38kg이라니요. 혈액 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가 기아 수준입니다. 보호자들 혹시 어머님 식사는 제대로 챙겨드린 겁니까? 이건 의학적으로 볼 때 명백한 방임과 학대의 소견이 보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학대요? 선생님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 건강 챙기신다고 얼마나 좋은 약을 많이 사다 주시는데요. 댁에 사골국이 떨어질 날이 없어요. 어머님이 입이 짧으셔서 안 드신 걸 왜 저희 탓을 하세요? 라고 했고 상우는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서 소문난 애처가이신데 학대라니요. 두려움과 죄책감, 희망이 뒤섞여 사실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는 마음이었다. 어머니가 워낙 칠칠하지 못하셔서 잘 넘어지시는 겁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애처가 입이 짧아 사골국. 그래 사골국은 있었지. 남편이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마셔버리고 남은 찌꺼기 뼈다귀만 내 몫이었을 뿐. 입이 짧은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위장이 쪼그라든 것이었다. 의사는 일단 긴급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 공급이 시급하니 입원 수속 밟으세요. 경찰에 신고할지는 제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상우는 여보 수술비랑 입원비랑 하면 1,000만 원도 넘게 깨지겠어. 간병인은 또 어쩌고. 하루에 15만 원이래. 아버지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아버지 통장에 돈 많으시니까 오시면 달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어머니 진짜 너무 하신다. 우리 가게 리모델링 해야 해서 돈 들어갈 때 천지인데 하필 이때 다치셔서. 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며느리는 근데 아까 의사가 학대니 뭐니 헛소리해서 찜찜하네. 아버지 오시면 입단속 좀 시켜야겠다. 괜히 보험금 타려다 문제 생기면 골치 아파. 어머님 깨어나시면 당신이 잘 좀 구슬려. 괜히 헛소리해서 아버지 곤란하게 만들지 말라고. 아버지가 유산 안 물려주시면 우리 다 끝장이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산 3억.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상우야 태연아. 너희가 기다리는 그 유산 내 아버지가 술집년들 치마폭에 다 뿌리고 다녔단다.
너희에게 남은 건 빚더미와 껍데기뿐이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때도 아버지를 옹호하며 나를 짐짝 취급할까? 나는 내 목, 내 피와 땀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겠다. 그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옆집 옥순이었습니다. 형님,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내가 다 찍었어. 이제 참지 마. 우리 아들이 변호사 하잖아. 형님, 이거 똑똑히 봐. 저것들이 형님 수술실 들어가자마자 밖에서 뭐라고 짓거렸는지. 저는 옥순이를 붙잡고 옥순아, 내가 헛살았어. 라고 울었습니다. 옥순이는 형님, 울면 지는 거야. 지금부터 눈물 닦고 독하게 마음먹어. 내 아들 재영이 알지? 내가 아까 오라고 했어. 지금 올라오고 있대. 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잠시 후 옥순이의 아들 재영 변호사가 왔습니다. 이모님, 아니 박정숙 여사님, 어머니께 대충 사정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기려면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합니다. 황혼 이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버님처럼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고 겉으로 보기에 폭행의 흔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성격 차이로 몰고 가서 위자료 몇 푼 쥐어주고 끝낼 수도 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게다가 재산 분할.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아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버님이 재산을 은닉해버리면 여사님은 50년을 함께 살고도 빈털터리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에게 침대 밑에서 발견한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이거면 되겠는가? 재영 변호사는 수첩을 살펴보더니 여사님, 이거 언제 찾으셨어요? 사고 나던 날 그 인간 침대 밑에서.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여기 적힌 명세들. 건강원 유흥업소 그리고 내 연녀에게 송금한 명세들. 이건 단순한 외도 증거가 아닙니다. 부부 공동 재산을 배우자 동의 없이 탕진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3억. 아버님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어요. 이 수첩과 여사님의 진단서 그리고 어머니가 찍은 자식들의 폐륜 동영상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이 소송 무조건 이깁니다. 아니, 아버님을 알거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거지? 하지만 그 인간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내가 집에 돌아가면. 이라고 불안해하자 그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당장 이혼 소송을 걸면 안 됩니다. 아버님은 지금 여행 중이시죠? 집에 돌아오시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 수첩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두세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 다시 갖다 두라고? 라고 묻자 그는 지금 이걸 들고 나오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눈치채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겁니다. 여사님은 퇴원해서 평소처럼, 아니 평소보다 더 순종적인 척 연기하세요. 대신 이걸로 아버님의 폭언을 녹음하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방심한 틈을 타서 집안 금고에 있는 집문서, 땅 문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덫을 놓을 때까지 아버님은 자신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야 합니다. 라고 작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할게, 내 뼈를 깎아서라도 그 인간이 무너지는 꼴을 내 눈으로 보고야 말겠어 라고 결심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제 옆에 와서 어머님 깨어나셨어요? 아버님 오셨대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막 터미널 도착하셨다는데 곧 병원으로 오신대요. 아버님 오시면 다리 아픈 건 둘째 치고 밥은 먹었냐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아버님 기분 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래. 오라고 해라. 내 다리를 부러뜨리고 즐겁게 놀다 온 그 잘난 얼굴 한번 보자꾸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집구석이 조용할 날이 없어. 산에 가서 좋은 기운 잔뜩 받아왔는데 병원 냄새 맡으니까 기분 다 잡치네. 어이구 이 화상아. 나 없는 사이에 기어이 사고를 쳐. 계단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너 때문에 내가 뒤풀이도 못 가고 택시비 5만 원 내고 뛰어왔다. 5만 원. 이라고 저를 탓했습니다. 저는 연기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늙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당신 오는데 맛있는 밥도 못 해주고 이게 무슨 꼴인지. 남편은 알면 됐어. 밥만 축내고 누워있으니까 뼈가 삭아서 부러지는 거 아니야.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샀다. 몸보신이나 해. 라며 닭 다리 하나를 던지듯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역시 당신밖에 없네. 라고 하자 그는 알면 잘해. 그리고 의사 만나봤는데 수술비랑 입원비가 꽤 나온다더라. 상우 녀석이 돈 없다고 징징거려서 내가 내 카드로 긁었다. 아유, 내 노후 자금 다 거덜나게 생겼어. 라고 툴툴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더 떠들어라. 내 그 더러운 입이 내 무덤을 팔 테니. 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이고 내 집이 최고네. 야 정수가 배고프다. 밥 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여보 다리가 이래서 서 있기도 힘든데 오늘은 자장면이라도 시켜 먹으면 안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뭐 자장면? 그 조미료 범벅인 걸 나보고 먹으라고. 나 몸 관리하는 거 몰라. 냉장고에 찌개 남은 거 있잖아. 그거 데우고 밥만 새로 해. 목발 짚고 서서 밥솥 버튼 하나 못 눌러. 반찬이 이게 뭐야? 김치도 다 쉬었네. 여자가 살림을 못하니 집안 꼴이. 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숨기고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침대 밑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대로 있군. 내 돈 3억. 이 돈이면 실버타운 가서 왕처럼 살 수 있어. 저 병신된 할망구 떼어놓고 세 장가나 들어볼까? 미스 김이 나 좋다고 난리던데. 저는 속으로 그래 꿈을 꿔라. 실버타운 세 장가. 내가 갈 곳은 차가운 길바닥뿐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인간은 이미 3년 전부터 나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는 그가 잠든 사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다 찍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이 나를 버리려고 했던 증거도 찾았어요.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남편이 잠에서 깼습니다. 안 자고 거기서 뭐해? 그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여보 나예요. 목이 너무 말라서 물 좀 마시러 나왔는데 다리가 아파서 그만 넘어졌어요. 아이고 아파라. 라고 연기했습니다. 그는 짜증을 내며 에이 잠 깨게 시끄럽게 하고 지랄이야. 물 처마셨으면 빨리 들어가서 자 잠귀 밝은 사람 깨우지 말고 라고 말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속았다. 저 멍청한 인간이 나를 완전히 무시해서 속았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보 오늘 손님 5명 온다. 알지? 안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놔. 술은 내가 담근 인삼주 꺼내고 내 체면 좀 살려줘. 친구들이 재수씨 음식 솜씨 보고 싶다고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순히 술상을 차려주었고 남편은 친구들 앞에서 이야 김 회장 정말 부러워. 이 나이에 이런 진수성찬을 집에서 받아먹다니. 우리 집사람은 밥도 안 차려주고 친구들이랑 여행 갔는데. 남자가 집안을 꽉 잡고 살아야지. 여자는 초장에 기를 죽여놔야 늙어서 편해. 우리 집사람 봐. 다리 부러져도 내 말 한마디면 기어나와서 술상 차리잖아. 역시 김 회장님은 상남자야. 그는 이게 다 정력에서 나오는 카리스마지. 라고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라고 했고 저는 제가 나가볼게요. 여보 당신한테 온 건데 법원에서 왔대요 라며 이혼 소장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소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법원? 법원에서 나한테 올 게 뭐가 있어? 주차 위반 딱지인가? 이게 뭐야? 이혼? 야 박정숙. 내가 보낸 거야? 저는 네. 제가 보냈어요. 잘 읽어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던 그 건강 때문에 못 살겠었어요. 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미쳐 날뛰었습니다. 뭐 미쳤어. 노망이 났나? 어디서 감히 이혼 소장을 들이밀어? 내가 너 걷어주고 먹여 살렸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당장 이거 안 찢어. 내가 오늘 너 죽이고 감방 간다. 그 순간 재영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손 내리는 게 좋을 겁니다. 김덕수 씨. 남편은 너는 옆집 옥순이 아들 아냐?
내가 감히 남의 집안일에 라고 했습니다. 재영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보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숨겨둔 3억 원 비자금, 유흥업소 탕진 내역, 그리고 3년 전 작성한 이혼 합의서까지 저희가 다 확보했습니다. 재산 은닉 및 사문서 위조, 가정폭력 죄목이 아주 화려하던데요. 라고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랬죠? 당신 건강은 당신 재산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 내가 반 딱 잘라서 가져가려고요. 내 피와 땀으로 만든 거니까. 남편은 야, 박정숙. 거기 안 서? 너 나가면 땡전 한 푼 못 받을 줄 알아. 다시는 못 들어와. 나는 끄떡없어. 내 돈 3억만 있으면 새 장가 들어서 보란 듯이 살 거야. 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 정수가. 의사는 뇌졸중입니다. 발견이 너무 늦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오른쪽 신체 마비와 언어 장애는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절망했습니다. 상우는 아버지, 이게 다 사실이에요? 3억 원. 그 3억 원 다 어디다 썼어요? 다방 마담, 노래방 도우미. 아니, 미쳤어요. 우리한테는 돈 없다면서 그 여자들한테 수천만 원을 퍼줘요. 라고 했고, 태연이는 아버님 진짜 너무하시네. 저희 가게 리모델링 비용 좀 빌려달라고 할 때는 없다고 하시더니 여자한테 30만 원씩 팁을 줘요. 그리고 뭐요? 유산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쓰고 죽어. 세상에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어머니가 소송 거셔서 집이랑 땅 다 가압류 걸렸어요. 이혼 소송 지면 재산 60%는 어머니한테 떼어줘야 한대요. 그리고 남은 건 아버지 병원비랑 빚뿐이에요. 저희도 이제 못 모셔요. 돈이 있어야 간병인을 쓰죠. 아버지가 다 쓰셨잖아요.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인제 와서 똥오 좀 받아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가세요, 여보. 더 볼 것도 없어. 남편 김덕수 씨가 발작하듯 우워 하고 절규했지만 병실에 남은 것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믿었던 돈과 건강, 그리고 아들이라는 신화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을 마비된 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냉정하게 돌아서서 그를 쓰레기 보듯 쳐다보고 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짐짝 취급했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남편의 병상을 뒤로하고 재영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희의 모든 증거 수첩 속의 탕진 내역, 외도, 자백, 그리고 제 진단서와 녹취록은 그가 평생 저에게 가한 폭력과 유기가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1년 후 법원의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김덕수의 유책 사유 외도, 상습적 폭력 및 악의적 유기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저는 50년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과 함께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60%를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3층 양옥집과 모든 명의 재산은 경매에 넘어갔고 그 돈의 대부분이 저 박정숙의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건강과 재산이라는 탑은 그가 저지른 폭력과 배신이라는 기초 위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김덕수는 그 후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가 꿈꿨던 실버타운 특실이 아닌 경기도 외곽의 가장 저렴하고 열악한 6인실 구석 침대였습니다. 우측 신체가 마비된 그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었고 말을 잃어 의사소통도 불가능했습니다. 며칠째 기저귀를 갈지 않아 등어리에는 욕창이 생겨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노인에게 친절한 간병인은 없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세상은 그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무관심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요양원 TV에서 여행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푸른 유채꽃밭을 배경으로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환하게 웃고 있는 두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김덕수 씨의 멍했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밝은색 스카프를 두른 채 해변을 거닐며 소녀처럼 웃고 있는 여자. 그녀는 바로 박정숙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조력자 옥분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맛집을 찾아다니며 갈치를 뜯고 파도 앞에서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71세 인생 2막 여행 중. 예전에는 남편 밥 차려주느라 여행 한 번 못 갔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찾은 기분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인터뷰하는 아내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힘찼습니다. 그녀는 더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박정숙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으하. 김덕수 씨의 눈에서 회한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건강을 핑계로 아내를 착취했던 그 건강은 사라졌고 돈으로 자식을 통제하려 했던 그 돈은 자식들을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만든 장수라는 지옥에는 이제 그 혼자만이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박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저는 이혼을 통해 남편의 돈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 마음대로 여행 가고 꽃꽂이를 배우고 친구들과 마음껏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김덕수의 아내가 아니라 박정숙입니다. 제 이름 세 글자가 비로소 당당하게 세상에 홀로 맞서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정숙 할머니의 용기 있는 인생 사연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던 50년의 결혼 생활, 그 고통을 끊어내고 71세에 비로소 자신을 찾은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인간 존중과 정서적 공감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혼이란 희생이 아닌 동행이어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